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양항이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정체 국면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운영주체인 항만공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의장 선출 과정의 갈등으로 인해 출범 초부터 삐걱거리면서 한동안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입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광주에서 새롭게 등록되는 차량 넉 대 가운데 한 대가 수입차일 정도로 수입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행정실 도청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젯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물에 빠진 사촌 형을 구하려던 동생이 함께 변을 당해서 안타까움은 더 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곡성군 오곡면 압록교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21살 고모 씨와 22살 오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고 씨와 오 씨는 여름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캠핑을 왔다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오 씨가 물에 빠졌고 오 씨의 이종 사촌 동생 고 씨가 형을 구하려다 함께 물에 휩쓸렸습니다. 여기가 물이 좀 깊어요. 갑자기 툭 빠지는 데가 있어요. 하나가 가다가 그냥 푹 빠지니까 허벅적거리니까 수영할 줄 아는 애가 구하러 갔다가 이런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고가 난 지점은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물의 양이 갑자기 많아져 곳곳에 급류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인명사고도 적잖이 일어나 민간인의 출입 역시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특히 물살이 좀 센 데가 있어요. 해우 보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위험한 곳이에요. 거의 매년 사고가 많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119 구조대는 실종 5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반쯤 숨진 고 씨를 발견한 데 이어 오늘 새벽 1시 반쯤 오 씨의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항이 중국 대형 항만들에 치이고 정부의 관심도 받지 못하면서 정체 국면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운영주체인 항만공사는 과연 이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박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배의 맨 윗 화물에 크레인이 걸려 하역이 중단된 상황. 부산항은 40기가 넘는 24열급 대형 크레인이 광양항은 단 한 기뿐으로 선박 대형화 추세에 뒤처진 광양항의 낙후된 인프라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그 작업 도구를 가지고서 생산력을 높인다 해도 열악한 장비 갖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급해진 광양 여수 순천시장이 함께 정부의 크레인 교체를 공식 건의한 건 지난 2월. 하지만 5달이 지나도록 상황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해수부는 광양항이 공사화돼 국가시설로 볼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긋고 있고 운영사는 광양항 전체가 패키지로 임대된 만큼 직접 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정작 운영 주체인 항만공사. 사정이 이런데도 그리 급할 것 없다는 표정입니다. 부산같이 그렇게 해양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80차 항차를 지금 못 밑들고 있어요. 향후적인 거에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겠죠. 근데 지금에는 그렇게 빨리 할 필요성이 없다. 4천억 원이 투입된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준공된 지 2년이 지났지만 200만 제곱미터에 육박하는 단지 내에는 단 2개 업체만 입주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올 상반기 불과 몇 군데 업체가 투자 협상 대상으로 입주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항만공사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입주 허가를 받고 착공하고 건축하는데 약 시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제조 시설들이 시급히 유치되고 여기에 입주를 해야지만이 광양항이 저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유도와 투자 유치, 물론 모두 풀기 쉬운 과제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만 운영을 총괄하고 앞으로의 활로를 책임져야 할 항만공사가 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중국 선양과 텐진, 청두, 정저우 등 4개 지역과 무안국제공항으로 가는 중국 정기성 전세기를 취항시킨 것을 계기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80여 차례의 전세기가 오가게 되고 12,000여 명의 중국인들이 무안공항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도는 10월 이후부터 무안공항에 저가 항공사를 직접 유치해 중국 10여 개 도시에서 매일 무안공항을 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농산물 수출은 감소한 반면에 수산물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전라남도의 농산물 수출액은 4,800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수산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늘어난 6,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감소는 원화 강세와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 때문에, 수산물 수출 증가는 중국 시장의 확대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가 출범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의장 자리를 놓고 두 패로 갈라져서 다툼을 벌이더니 한쪽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할 상임위원장은 모두 4명입니다. 20여 분 동안 진행된 투표 결과 당선된 위원장은 모두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조용표 의장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은 하나같이 무효표를 던져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용집 의원 12표, 무효 10표. 투표 결과 김용집 의원께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7대 의회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광주시 의원 22명은 12대 10, 이른바 의장파와 비의장파로 갈라졌습니다. 의장을 배출한 쪽이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주류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가까이 더 제가 가서 섬세하게 그분들 먼저 배려하고 챙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원 선임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면서 임시회 일정이 중단되는 등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출발부터 두 패로 갈라진 7대 광주시 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지역 요양원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정부 감사에 걸렸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광주시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한 요양원은 자매가 운영하면서 예산 1,500만 원을 가족 해외여행비와 가족 간병비로 사용했습니다. 광산구의 요양원은 운영비 400만 원을 원장 개인 차량 유류비로 집행했고, 동구의 모 요양원은 간호조무사 급여를 부당 청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안행부는 각 자치단체들에게 부당 사용된 운영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횡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을 자치단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연비와 디자인을 앞세운 수입차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점유율을 급격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점유율이 높은데 신규 등록 차량 넉 대 가운데 한 대는 외제차가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수입차 판매장. 외제차는 부의 상징이라는 관념을 깰 정도로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렇게 막 인테리어 같은 고급스러움은 확실히 수입차가 좋은 것 같아요. 다 보고 다녀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유가 시대의 연비가 중요시되면서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갈아타는 고객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 30대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 비율 자체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향을 반영하듯 지난해 광주에서 신규 등록된 차량 17,000여 대 가운데 25%를 외제차가 차지했습니다. 외제차 선호 현상은 올해도 꾸준히 이어져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전국 점유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수입차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비를 강조하는 업계의 마케팅에다 한유로 FTA로 관세가 사라져 국산차와 가격 차이가 좁혀졌고 광주만의 지역색도 작용해 외제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차를 운행을 했을 때 자기의 부의 상징으로 좀 여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방향이 되다 보니까 광주에서 등록되는 차량 넉 대 가운데 한 대는 외제차. 국내 자동차 생산 기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입차들이 고공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은 수입 과자 얘기입니다. 한때 인터넷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준다. 이 국내 제과업체의 과대 포장 실태를 비꼰 표현이었는데요. 이런 비판을 틈타서 수입 과자들이 광주에서도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싼 값에다 많은 양으로 지역에서도 열풍이라고 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성 리포터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 상가에 자리한 수입 과자 전문점입니다. 하루에만 400~500명 안팎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문을 연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밀려드는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입니다. 충장로에 자리한 이 수입 과자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른 데보다 새롭고 맛있어요. 좀 싸게 파니까 이렇게 둘러보면서 저렴한 거 찾아서 먹고 그런 편이에요.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수입 과자 판매점들의 특징은 과자에서부터 음료까지 다채로운 상품을 갖춰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7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과자가 300원부터 15,000원까지의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국산 과자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싸면서도 양은 많고 거기에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제품들도 맛볼 수 있어 소비자들을 붙잡습니다. 국내 과자는 봉지만 부풀어 있고 트면은 진짜 애기들이 산 거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눈에 보이게 이 같은 수입 과자 인기에 힘입어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광주에만 7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10대가 제일 많고요. 엄마랑 같이 오는 중고등학생도 많고 40대에서 50대도 선물용 쿠키 사러 많이 오세요. 국내 과자 업계에 대한 쌓여왔던 불만이 수입 과자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인근 해상에 무해성 족조가 출현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 인근 해상에서 무해성 적조 생물인 세라티움 푸르카가 반경 2km 해상에 옅게 퍼져 있는 것을 지난 11일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는 지난 4일 이후 여수 신안과 남면 함구미 해역 등에서 무해성 적조가 잇따라 관측되고 있으며 지난 4일 봇돌바다에서 발생한 혼합 적조는 태풍 너구리 북상 이후 소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첨단 장비를 갖춘 1000톤급 어업 지도선이 새로 건조돼 중국 어선 단속에 투입됩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최근 1600톤급 국가어업 지도선 무궁화 23호를 진수하고 다음 달부터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8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무궁화 23호는 최신 레이더와 고성능 주야간 감시 카메라, 전자해도 시스템, 단속정 2척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행정실 도청 의혹 등과 관련해서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작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할 교육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사는 것처럼 조마조마했다. 교장이 부임했을 때부터 동의도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왔다.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상습 도청 의혹과 교장 연루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간 이후 추가 제보와 진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처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정확한 진상 파악은커녕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불법 도청의 피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서모 씨를 관내 다른 초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전보 발령을 냈습니다. 곳곳에서 구체적인 진술들이 터져나오고 수사당국의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 씨를 관리자급 자리에 그대로 앉힌 겁니다. 예상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정기적인 인사로서 다음에 어떤 그 처분이 떨어진다면은 그건 이제 별도로 이제 처분이 있을 겁니다. 교장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서 교장선생님한테 확인을 했어요. 교장선생님 전혀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말씀 저희들한테 하더라고요. 당사자분한테 하면 당연히 본인은 관련 없다, 연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를 지켜보는 교육 관계자들의 시선은 고울 리 없습니다. 가만히 있고 쉬시고 이렇게 한다는 문제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국회대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봐주기식 행정이 이번 사태에서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윤달을 피해 결혼을 서두르는 예비 부부가 늘면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점이 지난달부터 42일 동안 혼수 관련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수 예물로 많이 찾는 준보석 상품군이 86%로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가구 상품군은 36%, 전기 전자 상품군도 17.4%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비수기에 혼수용품 매출이 급증한 이유는 올해 결혼 성수기인 10월과 11월에 윤달이 끼어 있어 혼인을 서두르는 예비 부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와 전남북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립니다. 내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한국알프스와 일신방직 등 광주와 전남북 200여 개 기업과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등 구직자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박람회 현장에서는 60여 개 기업이 면접을 실시하고 고용청이 박람회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서류 접수를 대행합니다. 양청석 무소속 후보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청석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시민과 국민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고자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광주의 여당으로 군림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칙 없는 전략공천을 통해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며 광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찜통더위에 시원한 빗줄기가 간절한 요즘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남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를 포함한 내륙 지역은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하루 광주 전남 10에서 30mm, 남해안은 이보다 많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영광 23도, 장성 22도, 광주와 화순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구례 27도, 광주와 화순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어제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올라가면서 꽤 더웠는데요. 오늘부터 한낮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28도로 평년 기온보다 낮겠고요. 금요일에도 29도에 머무르면서 30도를 넘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모레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